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토론엠 송일함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쉬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사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하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여성단체연합 임원정규 정책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경찰법학과 유재두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동환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문선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폭로한 이후 대전에서도 서 검사의 용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백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떠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그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도 요구했습니다. 실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2, 3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꽃뱀이라 그러고 진짜로 질 나쁜 여자라 그러고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그 자존감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그런 공격들이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장을 목격하고도 침묵한 동료들에 대해서도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집요하게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해 대전시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도에서도 기간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피해자를 응원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위드유 운동이 지역사회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사회 이렇게 많이 골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추행 사건 폭로 사건 이후에 이 검찰이나 문단 또는 정치계, 언론계, 또 영화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운동, 이게 미투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는 의미는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 일단은 이제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그 피해 경험이 10명 중에 9명의 여성이 그 피해를 경험하고 이제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나도라고 외치는 것을 많은 여성들은 이제 했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못했던 거고요. 네. 용기 있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이 검사가 경험을 이제 용기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국의 유명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이 이 겪었던 얘기를 외쳤던 것을 한국에서도 이제 외쳤지만 사실은 잘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1월 말에 이 검사가 용기 있게 언론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터져버렸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워낙 이 공기와도 같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이 성폭력 경험이 많았었는데 이 용기 있게 검사로부터 터져 나온 것을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성들이 지금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여성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한국 사회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어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진단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미투 운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현상,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역감과의 변화, 물리학적인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행동도 정서라든지 특이한 어떤 상황은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동안에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동안에 주로 남성이었던 가해자들이 이 운동을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게 드러날 수 없는 상황,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일이고 그래서 실제 그걸 저질렀고 난 다음에도 은폐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은폐될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미투 운동에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말씀하세요. 그 기존에는 이제 어떤 피해자 여성, 가해자 남성의 문제로 이제 구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권력 관계의 또 다른 갑질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 남녀 문제에다가 갑을 관의 문제로서의 예. 갑질로서의 이제 권력 관계 문제로 예. 이제 더 복합적이고 이제 그런 문제로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단순히 남녀 프레임을 떠나서 우리 사회 권력 관계 구조에서의 갑질 문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얘기했던 과거에는 이제 이 덮었던 문제지만 우리 사회 적폐로서의 갑질 문제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니까는 이제는 안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제 운동이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 2년 전에도 문화예술계에 비슷한 나왔었습니다. 사건들이 예.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단 못했었어요.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아까 얘기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여성들의 또는 뭐 남성들의 요구가 있는 거를 보면 뭔가 2년 전과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달라요. 사회 분위기가 다른데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진 거죠? 더군다나 우리 사회 이제 검사라고 하는 위치, 예. 무소불위 또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도 사실은 이제 덮었던 위치였을 텐데 그 배웠다고 하는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검사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결국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결국은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기존에 검사일지라도. 이제 검사일지라도 문화예술계에서는 내가 이 문제를 겪었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덮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예술계 먹고 살기 어렵고 이 문제를 저항이라고 얘기해도 그냥 뭐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니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제 경악했던 것 같아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여기조차도 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똑같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용기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용기를 냈던 이거에 우리도 이제 사실은 힘을 실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뭐 외적인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떤 운동이 발산하기 위해서는 억눌려 왔고 굉장히 깊은 그 10년을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운동의 동력이고 뭐 약간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외부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니들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 왔던 어떤 주체적인 엄청난 고통의 심연이 있었고요. 그게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일부 용기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용기 있는 행동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이고 뭐 불가역적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의 앞으로의 결말에 너무나 이게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운동도 과거의 2년 전 운동처럼 꺼지는 촛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더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의 반복이 아니냐. 이게 그러면 2년 전에는 왜 그게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성찰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의 의미는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무튼 문화예술계랑 또 다른 거는 제가 앞에 말씀 제가 한 거에 보완을 하면은 여튼 대한민국 최고 권력 기관이라는 것에 주목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게 검사를 아무런 힘이 없는 남자가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남자 대 여자 틀을 넘어서 나이에 따른 폭력, 직급에 따른 폭력, 성별에 따른 폭력, 경제력에 따른 폭력, 정치에 따른 폭력, 종교적 힘에 따른 폭력, 학력에 따른 폭력 등 아주 복잡하고도 복합적인 개념으로 따른 대한민국의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다양한 폭력과 위협이 이 뭉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터져버린 상황이라고 우리가 주목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생님은 뭐 2년 전이랑 이게 똑같이 그냥 묻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잘못된 역사의 반복은 여기서 이제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이 상황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이 네. 터닝 포인트의 지점일 것 같고 네. 왜 물이 어느 지점에서 왜 보글보글 끓어서 이게 넘치잖아요. 네. 네.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와 다른 건 최고 권력 지점에서 이 용기가 터져버린 것처럼 네.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발화가 됐다는 네,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예. 활활 타오르기 이제 네. 직전에서 이제 터지기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건데 네. 뭐 두 분께서 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많이 축적이 돼 있겠지만 이렇게 발화가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뭐 짚어 주셨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성범죄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떤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만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또 가슴 아래하면서 지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이신 여성분들이 이제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경로이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사여서 용기 있게 이게 이제 이 공개를 했지만 아직도 훨씬 많은 여성들은 이 그렇죠.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네네. 드러내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뿐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8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고민해서 용기 낸 거잖아요. 미투라는 것으로. 예, 예. 훨씬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문제를 드러내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온라인에 익명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숨어서 얘기하거나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아직도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회 구조의 변화나 여성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의 관점에서도 이 발화권위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여성들의 적극적인 어떤 대처 이거는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건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을 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성폭력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국가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다투는 데 도움을 주겠는데 지금은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한테도 동등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법원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군내 사건에 대해서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한테 지금 상의를 하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금 민수님 계시는 여성 상담센터에 활동들이 엄청나게 축적돼 있고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자기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법적인 지원 체제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컨대 과거에 조금 권위적인 어떤 그런 세대가 바뀌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위주로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피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걸 반드시 호소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현상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많이 이제 대부분이 포커스에 맞춰지는데요. 그 뒷면에는 분명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방안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다양한 대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 문제에 있겠습니다.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 문제나 이런 건 좀 뒤에 이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희생을 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자기 그런 문제들 공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이제 많이 예전보다 많이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이번 사건 이후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경험을 이제 거기다 노출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여성은 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키워져 왔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저는 이제 뭐 강의할 때도 의식의 진보, 정신의 진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개인의 경험이 개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지 않아도 많은 온라인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피해가 나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지받을 수도 있고 내 경험이 나만의 어떤 문제로만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온라인을 통한 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성들은 의식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익명의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은 과거의 맨박스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남성들은 소통하지 않고 맨박스에 과거에 남자는 힘을 잘 쓰고 씩씩하고 강자로서 뭐 흔히 말하는 군대 문화 까라면 까, 죽으라면 죽어, 힘을 발산하는 이런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만 수직적 방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은 계속 변화되고 연대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수직적인 문화에서 개인이 그냥 어떤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과거의 방식으로 그런 충돌에서 이 미투의 여성들의 이 변화와 남성들의 과거의 이런 이제 남성 중심적인 수직적 문화에서 충돌이 저는 지금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미투 운동이 이 시대에 갑자기 왜 돌출됐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돌출됐다라고 하는 현상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미투 운동을 앞으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자, 그럼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일단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한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앞으로 퇴직 때까지 내가 이 운동에 동참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내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많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모든 피해 여성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 운동의 발전적 전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좀 반복됩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고민하는 여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블라인드가 있지만은 거기 피해를 당한 여성을 집계하면 통계적으로 잡았을 때 얼마나 여전히 소수겠죠. 더 많은 여성들은 직장에서 자기의 불이익과 폭로의 어떤 그 이익 속에서 저는 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 또는 직장 차원 여러 가지 그 개인 당사자 사이의 어떤 사회 문화 운동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보면은 이번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이제 미투게더라든가 또 미퍼스트와 같이 계속 연장선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운동도 앞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미퍼스트라는 운동, 아까 이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그 초점을 너무 뭐 피해자나 가해자에 맞춰야 된다,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 사람들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방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문제 의식 우리가 갖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방조자들. 그 그러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미퍼스트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예, 그렇죠. 그 방조 이거 참으로 또 그 법률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 이렇게 있는데 좀 어떤 말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가 지나쳤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3자가 좀 개입해서 좀 그거는 아니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자기 직장 상사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성희롱 관련해 상담을 받았을 때 피해 여성이 이제 성희롱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제 가해 상사가 있는데 그 같은 이 계약직 남자 이 이제 뭐죠 제3자이지만 결국은 가해 상사 남자 입장에서 진술을 하지 피해 여성과 계약직이지만 이쪽에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익숙한 남성의 언어 입장에서 진술을 하더라는 거죠. 흔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CCTV가 있지만 CCTV는 사후에 증거를 채택하는 거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형식적이지 말고 사전에 예방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이런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인사하는 거라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에게 외모 중심의 인사를 너무 많이 해요.
뭐 뚱뚱하냐, 아니면 뭐 외모 중심으로 살 빠졌냐, 다이어트하냐 이런 것도 이제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받아들여서 성적인 이 수치심, 불쾌감이 들으면 이건 성희롱이라는 거죠. 우린 남성들한테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이런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외모 중심의 인사를 여성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감이 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런 인사를 많이 유독해가지고 불쾌감이 드는 거를 녹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실제 성희롱으로 성립돼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가는 사건들도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미 그렇게 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녹취까지 해서 성희롱도 이 고소하는데 남성들은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타심으로 정의감이라는 것으로 같이 동료에 대한 이 의식을 갖지 않고 이 수직적 문화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잘 못하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퍼스트를 하기 전에 남성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훈련 또는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더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음담패설을 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노 하십시오라는 것을 얘기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미퍼스트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당위적인 거로만 하지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조라고 이제 사회자님 강조하셨기 때문에요. 그 방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막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 뭐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느 쪽도 가담하지 않거나 그런 결과 자체가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지 말고 개입해라. 개입하라는 취지인데요. 그게 왜 중요하면은 지금 서검사님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자 1차적으로는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여성 검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남성으로 지금 이제 점유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조금 화제를 바꾸면은 직장은 결국 수평적인 조직이 아니죠. 엄밀한 정치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문제를 묵격을 했는데 내가 어느 쪽의 진술을 들 것인가, 그 역시 권력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육인데, 자 그동안 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강경한 교육들이 직장 단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남성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조금 희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조심하면 되지. 근데 이 사건이 일정 정도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 그냥 과감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나만 쉽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자님 지적하신 대로 남성의 어떤 그 개입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 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성인지적 관점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지적 관점이요? 예,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특히 여성과 남성은 차이는 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여성이 피해를 호소할 때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입장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이 되라는 취지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은 인간의 보편적 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교육이 정말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제도적인 어떤 지금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화제를 바꿔서 다음에 얘기하되 우선은 남성이 1차적으로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실패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실패했다. 그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실패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단위에 있어왔던 강범위한 성폭력, 성희롱 교육을 받아들이는 남성의 태도에 아직도 변화가 크게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럼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이후의 대책은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공감. 아니 그러면 왜 그것이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육도 이 성희롱 매뉴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왔음에도 왜 변화하지 않느냐 이거죠. 원래 한 인간의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페미니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대단히 있는데 현재 오랫동안 어떤 사회와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왔고 그 결과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굉장히 문화적인 축적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남성이 가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어떤 그 고통을 가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 네. 충분한 그 공감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패의 지점이었고 그게 쉽게 예. 교육으로 잘 극복되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예. 근조한 메뉴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드러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남성도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미투 운동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정부나 그 직장 단위나 기타 단위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그 발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굉장히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고민에 또 별로 이게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왜 입장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체 조직 사회를 어떻게 좀 매도하는 뭐 이런 것이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이런 입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아주 많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는 수직적 관계이라는 것도 뭐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건 또 알겠는데,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스스로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그 뭐라고 그러죠?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자기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 중심 문화를 직면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터도 있지만 가정도 있고 사회 구성원이라면은 남성 중심 문화는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남성 중심은 사회적인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일터와 삼터와 또는 어떤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수평적인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게 뭐 장기적인 과제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지 미퍼스트가 되고 위두유가 되는 건데 아유 뭐 나 하나 바뀌어서 뭐 되겠어라고 하면은 그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뭐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고위공직에서의 여성의 어떤 여성 임원의 비율 아니면 뭔가 결정하는 영역에서의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배려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 조직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에서요. 서검사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문단의 사건에 대해서도 문단 전체가 그렇지 않다. 문단을 매도하지 말라. 자 이렇게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용에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 권력을 작동시키는 어떤 장치로서 지금 그 언론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언론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죽었지만은요. 자 모든 운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 대립과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데 미투 운동이 예를 들어서 2년 전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측면이고 그거는 또 한 번에 우리로 하여금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나 그런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미투 운동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미투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 일각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반작용 현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거와 정면으로 싸워나가는 장기간의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찰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미투 운동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반작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감당을 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가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바뀔 수 있는 이 오래된 어떤 세월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투 운동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검사가 용기 있게 얘기하니까는 인검사도 얘기하고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청 안에서의 남자 검사들의 용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성들의 목소리, 국회의원이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에 어느 남성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여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 있게 미퍼스트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뭐 기획재정부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얘기하기에는 0.18% 예산밖에 없어요. 기획재정부가 메인 부처에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실제 정책을 드라이브 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도 남성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경찰청이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조직에서도 남성의 주류에서는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주류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질문 드린 것이 자성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렇죠. 조직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뭐 사실 남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공감대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감대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공감대를 안 느끼는 부분이 안 느끼고 싶은 거죠. 느끼고 내 싶은 게 문제는 많은 싫은 거잖아요. 거죠. 네.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컨대 우리가 갑을 관계다 권력 관계대로 다 분노하죠. 남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남녀 문제이냐 갑을 문제이냐 당연히 갑을 문제이죠. 하급자가 상급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례들 중에서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문제되는 상황은 갑을 관계인데 물론 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어떤 범죄 말고요. 이 지금 직장 내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요. 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의 문제는 지인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미묘하게 작동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녀 관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왜 남자들이 얘기를 안 합니까? 권력 관계나 갑을 관계라 그러면 남성 여성은 불문하고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분노가 이 문제에서는 남성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겁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이 문제를 남녀 관계로 보고자 하는 오래된 남성들의 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내의 성폭력의 인식이 이 인식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직장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왜 이렇게 만연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지 뭐 권력 관계도 얘기하시고 뭐 정책 뭐 관계도 얘기하시고 다 하셨지만 왜 직장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너무 질문이 너무 큰가요? 뭐 접근 기회가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성폭력을 하거나 성희롱하는 그 자체가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선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근데 접근성이요? 사회자님 질문은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뭐 누구나 다 접근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는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많냐는 거 아닙니까? 자, 1차적으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 범죄는 원래 노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근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범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술 먹고 하는 경우하고 술 먹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술과 연관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 예. 회식 자리. 그래서 일단 술 문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음주 문화는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성범죄하고 연관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한 각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술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맨정신으로 하는 사건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욕망을 건드리니까 왜 욕망을 건드리냐 그러는데 욕망은 참을 수 있는 것도 욕망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남성들 사이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부분인데 그게 잘못 왜곡돼 가지고 여성이 왜 욕망의 그 노출 대상이 되는 행위를 스스로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안 되겠죠. 너보고 왜 네가 피해를 당할 상황을 초래했냐라고 물어보는 현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굴절돼 가지고 오늘날 이 미투 운동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픈 현실이죠. 제가 이런 사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를 나무라고 하면 여자는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남성들이 뭐 열매입니다. 뭐 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이죠라고 이제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 남자 사람이죠라고 해요. 그럼 여자가 나무입니다. 남자 뭘 것 같습니까?라고 하면은 나무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인식이죠. 여자는 보여지는 꽃이자 먹히는 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의 성욕은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욕구인데. 그게 우리 사회 그냥 만연한 인식이죠. 여자는 그냥 대상화가 되는 게 인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든 술을 먹지 않든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해도 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 사회 위치에서 남자는 메인, 여성은 부차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위치 자체도 이 남성은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사장님, 뭐 또 주요 임원 그리고 부장님, 과장님 밑에 여성은 하위 직종이 많은 거죠. 네. 물론 우리 내 상사에 여자가 과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고 그거는 소수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특히 여성의 고위직 임원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로 국회 여성 국회의원은 17%밖에 되지 않아요. 300명 중에. 그리고 지방의회 20%고요. 국공립대 사립대 교수 20% 이제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남녀 동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는 결정하는 자리에는 여성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여전히 팽배한 위치에서 여성은 뭐 남성 위치에서 여전히. 근데 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극히 또 여성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여성 중심적인 건 아니거든요. 남성도 이런 폭력의 희생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녀 중에 성폭력 피해는 여성이 많고 갑을에서도 갑에는 남성이 많다라는 거. 저는 이게 팩트에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팩트에 직면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고 그렇다고 성폭력 피해 남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을의 남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80% 이상, 70% 이상의 여성의 을이고 피해면 저는 이걸 먼저 직면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을의 피해 남성도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군대에서도 성폭력 피해 남성 있습니다. 을의 남성도 있습니다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다수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꽃뱀으로 논리로 간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여성 남성 피해자가 있다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왜 문제 제기 안 하죠? 자,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당한 거는 떳떳하게 드러내면 뭔가 이게 좀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작동 원리가 이제 있는 건데요. 작동 원리라는 것은 결국엔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 우리 교과서를 누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과서도 있고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측면이 그러니까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남성의 어떤 등장하는 교과서의 내용은 적극성이고요. 여성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느끼냐 하면은 남자, 여자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 꽉 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화와 교육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연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연해 있다고 하는 거는 문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쉽게 바뀔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점에 있어서 어떤 교육 문제를 또 저희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어서 페미니즘 교육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히겠지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이 페미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저거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성폭력 성희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화적 성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그럼 왜 그걸 안 했느냐 하면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변경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항상 국민의 여론을 살펴면서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미투 운동 20만 청원자들의 참가 중에 상당수가 남성이 공감 안 하고 있고 이건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뿌리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 각성 차원에서 심지어 페미니즘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은 과거에는 여성의 어떤 영역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는데 그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또 문제가 또 있거든요. 내가 왜 남성인데 굳이 페미니즘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직장에서 이걸 강제할 경우에는 다 그걸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올바른 교육이 들어가면은 그게 남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의 관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좀 되리라고 보고 미투 운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개인들의 조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떠들고 그냥 남성은 한 발 지나서 이렇게 그
그 조금 이렇게 제3자적 집에서 바라보는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는 회식은 늘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거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제 미투 운동을 넘어서 우리가 2차 피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꼭 네. 여기서 다뤄봐야 될 문제인데 2차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미투 운동 그 2차 피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 완성된 어떤 성적인 공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모든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일단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니, 전형적으로 지금 서검사님 그 말에 대한 진실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은 자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예컨대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만 그 문제 제기가 왜곡되거나 심지어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단적인 얘기겠죠. 예, 예. 자 만약에 서검사의 그 행동이 있었을 때 가해 남성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했다.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자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2차 피해가 한편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건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인들은 예컨대 입장 차이가 있다고 치죠. 자, 그래서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변론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나아가서 자, 이 사실을 제3자한테 왜곡시킨다라든지 네. 또는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아직도 남성 중심의 수사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네. 검찰 또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질문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여성이 깊은 상처를 받는데 법무부 인권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있지만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도 다 남성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물론 뭐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관점도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지금 정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2차 피해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에 의한 또 다른 가해, 예.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 여성이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에 갔었을 때 혐오스럽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예, 예. 두 가지가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2차 피해 보면 이 선정적 일반 사람들이 선정적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 2차 피해의 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네. 그 이번에 서검사께서 언론에 공개했을 때 이제 저희 회원이 이제 시민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한테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어느 방송사가 서검사에 대해서 네. 이 가슴 부분에 대한 계속 클로징업을 해서 이걸 방송을 계속 틀어주더라는 거예요. 예, 예. 자기는 너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왜 또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드러내는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역할에서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는 게 아니고 이 검사 그랬잖아요. 구조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 문제를 봐달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성이 입고 나온 옷 그리고 가슴 부분에 파인 이 부분 이런 부분만 계속 보는 이것 또한 2차 피해인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이 언론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송에서 예를 들어 이제 주변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2차 피해거든요. 네. 그렇죠. 어머 이렇게 멀쩡히 생겨서 이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거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것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잘못을 했겠지, 네가 꼬리를 쳤겠지, 수근수근하는 것, 네. 온라인의 댓글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그거 다 2차 피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공감하지 문제들을 우리가 못하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2차 피해 예는요. 가해자 피해가 바뀌는 겁니다. 예. 성범죄는 되게 엄밀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어떤 말을 가지고 권력관계가 작동함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게 가장 극단적인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꽃뱀처럼 몰고 가죠. 그러니까 가해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겠는가? 자, 지금요. 그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성희롱, 성폭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직장 내 자체 조사를 하는데요. 그 자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예. 자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체 조사 기관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 개선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당사의 얘기가 다를 경우에는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자, 그러니까 경찰에 사건을 맡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에 사건을 맡기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가 또 나서가지고 경찰관한테 또 진술해야죠.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직장 내에 어떤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게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집단인데 그걸 권력관계를 다 배제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조금 순서 맞춰서 대책 문제 말씀하실 때 대전시가 작년에 성희롱 사건이 났고 충남도청이 최근에 이제 성희롱 사건이 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문제는 1999년에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는데 말씀하시면서 대책도 좀 함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성희롱 사건이 한 번이라도 안 난 건 아니었을 텐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최근에 한 번 처음 열린 거였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열렸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열려가지고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가 진술을 했지만 성희롱이 아니라고 충남도가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귀를 기울였냐. 그리고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충분히 헤아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구성원들은 인식했냐, 인지했냐라는 걸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가해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교수님 간단하게요. 일반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육을 이제 받는 거는 정말로 이거 학습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교육에 대한 인증 제도라든가 또 그에 대한 또 플러스 이제 되는 알파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법제가 있는데요. 일반 행법을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법하고 지금 국가인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의 법 같은 경우는 진정사건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조직으로 현재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일단 경찰이나 검찰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부 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사 감독 권한이 있고요. 법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린다라든지 또는 그들의 어떤 재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직장에 근접거리에 있는 지청이 근접거리에 있는 사건 장소에 바로 개입을 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다시 잘못을 반복할 수는 없는데요.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또 피해자를 응원하는 미투를 넘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위드 운동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